이번 주 상한가를 기록한 원익 IPS, 과연 다음 주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기 급등 부담에 쉬어가는 동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로 돈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원익 IPS뿐만 아니라 유진테크와 주성엔지니어링, VM과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까지 강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일 겁니다. 원익 IPS 상한가는 단순히 덜 오른 종목을 찾는 순환매였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호황이 이제 실제 장비 발주와 설비 투자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이걸 그냥 코스닥이 하루 반등했다고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HBM이 잘 팔리고 서버 D램 가격이 오르고 낸드와 기업용 SSD 수요까지 살아난다면 메모리 회사들은 결국 생산 능력을 늘리거나 공정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 장비입니다. 오늘은 원익 IPS 상한가를 단순한 급등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 HBM과 D램, 낸드와 패키징, 그리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돈의 흐름까지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원익 IPS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쉽게 봐야 합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웨이퍼를 한번 깎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전기가 흐르는 층을 만들고 전기를 막아주는 층을 만들고 다음 공정에서 회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막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얇은 막을 수없이 쌓고 깎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D램과 낸드, 시스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벽, 단열재와 배관을 층마다 정확하게 넣어야 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이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웨이퍼 가운데와 바깥쪽의 두께가 달라도 안 됩니다. 반도체가 더 미세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 얇은 막을 균일하게 입히는 장비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원익 IPS는 HBM 칩을 위로 쌓아서 붙이는 후공정 본딩 장비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HBM과 상관없는 회사도 아니에요. HBM은 결국 고성능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메모리입니다. HBM을 더 많이 만들려면 쌓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고품질 D램 웨이퍼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D램 웨이퍼 품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하게 쌓아도 좋은 HBM이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HBM이 화려한 완성품이라면 원익 IPS의 증착 장비는 그 완성품에 들어갈 D램의 기초를 만드는 장비에 가깝습니다. HBM은 뉴스의 얼굴이고요. D램 웨이퍼는 이익의 몸통입니다. 원익 IPS는 그 몸통을 만드는 전공정 장비 회사인 거죠. 그래서 HBM 투자 확대는 후공정 장비뿐 아니라 전공정 장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GPU가 계속 발전하면 HBM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GPU가 더 빠르게 계산할수록 옆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도 더 빠르고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HBM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메모리 회사가 패키징 장비만 더 사면 되는 건 아닙니다. HBM에 들어갈 D램 생산 능력도 늘려야 하고 더 미세한 공정으로 전환해야 하고 수율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와 차세대 HBM 생산을 확대하려면 전 공정에서 더 좋은 D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는 HBM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서버 전체가 작동하려면 고용량 서버 D램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추론 서비스가 늘어나고 기업마다 자체 AI 서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메모리 용량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이 흐름이 원익 IPS 같은 전공정 장비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D램 가격이 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장비를 사기 가장 좋은 환경은 제품 가격이 오르고 이익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D램 가격이 계속 강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미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고객이 물량을 더 달라고 하고 제품 가격도 좋고 공장을 돌릴수록 이익이 남는다면 장비를 넣어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보통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시장은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이 회사들이 번 돈을 어디에 쓸까? 기존 공정을 더 미세하게 바꾸고 새로운 장비를 넣고 생산 능력을 늘린다면 누가 수주를 받을까?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돈이 원익 IPS 같은 장비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만 D램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PC와 스마트폰,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좋지만 고객이 너무 비싸서 제품 생산량을 줄이거나 소비자가 전자제품 구매를 미루기 시작하면 결국 수요가 약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장비주를 볼 때는 D램 가격이 오르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서도 실제 출하량이 유지되는지, AI 서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지, 메모리 회사들이 장비 발주를 앞당기는지 봐야 합니다. 큰 돈은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장비 투자를 끌어내는 건강한 가격 상승인지 아니면 수요를 꺾을 만큼 과도한 가격 상승인지 보는 겁니다. 좋은 메모리 업황과 좋은 장비 사이클은 연결돼 있지만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랜드도 원익 IKS를 볼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불러오고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커질수록 기업용 SSD와 고성능 낸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3D 낸드는 층수를 더 높일수록 공정이 복잡해지고 증착 기술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층을 높게 쌓으려면 각 층의 막이 균일해야 하고 깊은 구조 안에서도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거든요. 원익 IPS가 D램뿐 아니라 낸드 투자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HBM과 서버 D램이 성장의 앞쪽을 끌고 낸드와 기업용 SSD까지 살아난다면 장비 수요는 더 넓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원익 IPS의 이야기도 한 제품에 기대는 장비주에서 메모리 공정 전반의 수혜주로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이번 반도체 장비 사이클이 과거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과거 장비주는 신규 공장 증설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메모리 회사가 공장을 짓고 장비를 한꺼번에 넣으면 실적이 빠르게 좋아졌고요. 투자가 끝나면 장비 회사 실적도 빠르게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신규 공장뿐 아니라 기존 라인의 공정 전환도 중요합니다. HBM 생산을 늘려야 하고 D램 공정을 더 미세하게 바꿔야 하고 3D 낸드 층수도 높여야 합니다. 웨이퍼 투입량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공정이 복잡해지고 증착 단계가 늘어나면 장비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장비 성장기가 과거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의 이번 주 산안가는 이 기대가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된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장비 사이클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좋아지고 HBM과 D램 가격이 강해지면 시장은 장비 발주가 늘어날 거라고 먼저 기대하죠. 그런데 장비 회사는 기대만으로 실적이 찍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사에서 발주가 나와야 하고 장비를 생산해서 공장에 반입해야 하고 설치와 검수를 거친 뒤 매출로 인식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주가가 먼저 크게 올랐는데 실제 수주와 매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익 IPS 투자자분들은 상한가 자체보다 앞으로 나올 수주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동안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압박을 받았고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단기 급등 부담에 쉬어가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장비주와 소재주로 돈이 이동한 순환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순환매는 강세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다음 실적 수혜가 나타날 밸류 체인을 찾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결국 장비와 소재에 투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붙는 거죠. 원익 IPS 상한가는 코스피 대형주에서 코스닥 장비주로 돈이 이동한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수급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강하게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기관 자금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AI 반도체 자체를 버렸다는 의미라기보다 AI 반도체 안에서도 덜 오른 종목을 찾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만 기관이 하루 강하게 샀다고 장기 매집이 시작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한가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단기 차익 실현도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익 IPS에서 진짜 봐야 할 수급은 주가가 오르는 날의 매수보다 조정이 나오는 날의 매수입니다.
됩니다. 기관이 하락할 때도 물량을 받아내는지, 외국인이 단기 급등 뒤 바로 빠져나가는지, 개인만 고점에서 받아내는지 봐야 하죠. 진짜 장비 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큰 돈은 흔들릴 때 다시 들어옵니다. HBM과 첨단 패키징이 커지는 것도 원익 IPS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익 IPS는 패키징 장비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HBM 생산이 늘어날수록 전공정과 후공정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좋은 디램 웨이퍼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뒤에서는 그 디램을 쌓고 검사하고 패키징해야 합니다. 전공정 생산 능력만 늘렸는데 패키징 병목이 풀리지 않으면 실제 HBM 출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데 고품질 디램 웨이퍼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죠. 진짜 HBM 슈퍼사이클은 원익 IPS 같은 전공정 장비주와 본딩, 검사, 패키징 장비주가 함께 움직이는 장입니다. 한쪽만 오르는 것보다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계 거시경제 흐름도 장비주에서는 중요합니다. 중동 긴장이 커지고 유가가 오르면 한국 증시 전체의 미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하고 미국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하게 만들 수 있죠.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실적 기대를 먼저 반영하는 코스닥 성장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원익 IPS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도 할인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거칠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일 수 있지만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외국인은 한국 중소형주를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달러 기준 수익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산업 뉴스가 나와도 유가와 금리, 환율이 불안하면 장비주 주가는 생각보다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투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디램과 낸드 생산 능력을 늘리면 글로벌 장비 시장 자체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장비 국산화가 빨라지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장비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제한될 수 있죠. 또 중국 메모리 공급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을 아래에서 흔들 수 있습니다. 원익 IPS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선단 공정 투자를 오래 이어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과 가격으로 싸우는 범용 메모리보다 HBM과 서버 디램, 고성능 낸드처럼 기술 난도가 높은 제품이 커질수록 고급 장비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원익 IPS가 받아야 할 프리미엄은 장비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사의 기술 전환에 꼭 필요한 회사라는 평가에서 나옵니다. 원익 IPS의 장점을 보면 메모리 투자 사이클이 살아날 때 장비 발주와 함께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서버 디램 생산을 늘리고 낸드 투자까지 재개한다면 원익 IPS의 기회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위험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고객사가 투자를 늦추면 장비회사 실적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비는 매달 일정하게 팔리는 소비재가 아닙니다. 고객사의 장비 반입 일정과 검수 시점에 따라 분기별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비주에서는 수주와 장비 반입, 고객사 투자 일정이 중요합니다.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일 상한가처럼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인 뒤 실적이 따라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원익 IPS에서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계획이 실제로 확대되는지 봐야 합니다. HBM과 서버 디램 수요가 유지되고 디램 가격이 강하게 버티는지도 중요합니다. 낸드와 기업용 SSD 수요가 살아나면 원익 IPS의 수혜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상한가 다음 날이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도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원익 IPS만 오르는 게 아니라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링, 소재와 부품, 패키징 장비주까지 함께 움직이는지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과 미국 금리가 안정된다면 코스닥 장비주가 실적을 평가받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여러 개 겹친다면 이번 주 상한가는 하루짜리 불꽃이 아니라 장비 사이클의 시작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한 분들과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보유한 분들은 상한가가 나왔다고 무조건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다음날 흔들린다고 바로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사 투자와 수주, 실적 추정치가 계속 좋아지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가장 뜨거운 날 급하게 사면 좋은 회사가 힘든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장비 사이클이 진짜라면 기회는 하루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거래량이 줄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고 실적 전망이 유지되는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원익 IPS가 좋은 장비 회사인지보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기대를 이미 반영했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현재 무료 배포 중인 코스피 8000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전자책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대형 반도체주에서 장비와 소재, 패키징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원익 IPS는 이번 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반도체 장비주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상한가 자체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AI 수요가 HBM과 서버 D램으로 이어지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로 연결되고 그 투자가 원익 IPS의 수주와 실적으로 찍히는지가 중요합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쉬어갈 때 코스닥 장비주가 움직인 건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이 흐름이 진짜 대세장이 되려면 기관 수급과 실적 추정치,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익 IPS가 HBM과 D램 선단 공정에서 어떤 장비 수요를 받을 수 있는지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